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은 이수 기업의 PCB, 이 PCB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수 페타시스 알아볼 건데요. 자, 최근에 이 이수 페타시스의 PCB를 여러 개 결합한 이 MLB 사업이 부각을 받으면서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죠. 미국에서는 이 챗 GPT, 챗 GPT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하고, 한국에서는 이수 페타시스가 이 엔비디아의 뒤를 이어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 뒤에서 설명드릴 거긴 한데, 이수 페타시스의 MLB 기술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1위에서 2위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 점유율 대비해서 이 매출 또한 2위를 자랑하고 있고요. 자, 그만큼 지금 나온 주가의 상승은 이 기대감만으로 나온 상승이 아니라 이 기술과 실적이 기반됐던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고점 이후에 하락이 나오면서 잘 모르는 투자자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이 이수 페타시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드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박순혁 작가의 발언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자, 기사 한번 보시면 지금 이 기판 관련주들의 실적 부진으로 이수페타시스 또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자, 기판 관련주인 BH라는 기업에서 먼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뭐 전분기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매출의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매출이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최근까지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던 거 아시죠? 뭐 미국 중국 갈등이나 뭐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반도체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도 이 매출 나쁘지 않게 냈다는 건 하락의 이유라고 보긴 힘들어요. 만약 진짜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라면 이수페타시스는 빠른 기간 내에 살아날 겁니다. 뭐 실적 부진이 예상되어서 하락된 게 아니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떨어지고 있겠어요. 자, 최근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상승만 하는 주식, 평생 상승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정이 있어야지 앞으로도 건전한 상승이 가능해요. 자, 그렇다는 뜻은 지금의 조정이 추후 상승을 일으킬 밑거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수 기업의 사업성을 안 좋게 말하고 있는 이 박순혁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설명드리기 전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 추천 한번 드리고 가려고 해요.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주식시장은 이 큰 테마를 기반으로 순환을 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이 반도체 테마에서 다음으로는 뭐 2차 전지 테마로 넘어가고, 다음으로는 뭐 제약 바이오 테마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돌고 있죠. 뭐 그 안에서도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뭐 AA 반도체,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재에서 전고체, 이런 식으로 부테마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오르고 있어요. 뭐 이 사이사이에는 뭐 전쟁 관련주, 아니면 뭐 재건 관련주, 이런 테마주들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사이클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사실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 보는 건 굉장히 쉬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주식이 오르고 있다고 하면 따라 사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순환매 장세 필요 없이 한 가지 주식만 사야 한다면, 제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추천하고 있는 주식은 이 폐배터리 관련 주들이에요. 자, 2차 전지 시장은 커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2차 전지 안에서도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건 결국 어떤 2차 전지가 됐든 간에 이 폐배터리 하나예요. 결국 이걸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관련주들 지금 상승 나왔어요. 큰 상승 나온 적 없어요. 뭐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 중에서도 뛰어난 종목들은 따로 있겠죠. 제가 영상에서 어떤 종목을 딱 집어서 그 종목, 그 기업 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어요. 뭐 종목명까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 종목이라고만 남겨주셔서 종목명 받아 가시고요. 뭐 나는 이런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말고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순환매 장세에서 어떤 게 오를 차례일까요? 자, 최근까지 2차 전지
이 2차 전지 핫하다가 이 초전도체, 자 초전도체가 갑자기 떠오르고 있죠.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순환매 장세 속에서 이 전쟁, 자 전쟁 관련주나 뭐 이 재건 관련주 같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똑같은 애예요. 자 그렇다면 이 순환매 장세에서 2차 전지 다음으로 오를 차례, 어떤 게 오를 차례일까요? 바로 이 제약, 이 제약 바이오가 오를 차례죠. 오를 차례가 아니라 오르고 있어요 이미. 자 최근에 이 코로나 재확산 되면서 이 제약 바이오 바닥 찍고 상승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안에 부재는 뭐가 있어요? 바로 치료제. 자 치료제라는 부재가 있고, 뭐 키트, 뭐 키트라는 부재가 있고, 이 마스크, 자 마스크라는 부재가 있어요. 자 지금 치료제 상승 나왔고, 키트 관련주들 금일로써 상승 나왔고, 상승 안 나온 거 뭐예요? 저희 맨날 쓰고 다니던 거 뭐예요? 이 마스크죠, 마스크. 아니나 다를까 오늘 뉴스 나왔어요. 자 지하철이나 이 병원, 자 지하철이나 병원 이 마스크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자 느낌 안 오시나요? 이 마스크 관련주들 이 가치 투자, 자 장기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적은 비중으로 짧게 먹고 짧게 빠지라고, 자 단기적으로 가져가라고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 정도면 힌트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고, 뭐 매매를 제가 대신해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짜 이 매수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어떤 종목 사고 팔아야 하는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통방, 자 소통방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 당연히 비용,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시청 중이신 모든 분들 참여 가능하시고, 보시다시피 이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 자 종목 상담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답변 드리고 있고요. 저와 함께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 보실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자 010-9589-1279번, 자 010-9589-1279번으로 이 소통, 자 소통이라고만 남겨주시고 모두 참여하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박순혁 작가, 자 박순혁 작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금양, 자 금양이라는 기업의 전 홍보이사, 지금은 책을 출판하고 작가가 되는 인물이죠. 자 원래 제가 전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때만 해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박순혁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렸는데, 자 가면 갈수록 발언들이 선을 넘어서 저도 그냥 박순혁 작가라고 부를게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이 박순혁 작가는 이번 연도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 자 2차 전지 광풍을 일으키면서 많은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안겨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이 2차 전지 섹터는 원래 좋았어요. 뭐 원래라는 말이 어딨냐 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 좋았고 원래 오를 타이밍이었어요. 이 박순혁 작가도 2차 전지 주가의 급등은 광풍이 아니라 당연한 흐름이라고 말했죠. 자 생각해보세요. 최근 몇 년 동안 2차 전지 시장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었죠. 자 미국의 테슬라, 이 테슬라만 보더라도 전기차 시장 장난 아니게 컸어요. 뭐 물론 그런 것도 잘 모르는 투자자들 많았을 거고, 자 2차 전지 관련주 추천한 건 좋은 거예요. 실제로도 잘 올랐잖아요. 자 그런데 특정 기업까지 지목하면서 이 주식은 사라, 저 주식은 사지 마라 하는 게 맞는 행동인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 박순혁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 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되기 어렵다, 포기해라, 매수하지 마라, 뭐 챗 GPT, 자 챗 GPT 관련주들 사지 마라, 뭐 폐배터리 관련주들 사지 마라, 세력들이 의도하고 있는 거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자 반도체까지 고평가다, 무조건 2차 전지, 자 무조건 2차 전지만 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말은 이거예요. 이 기관들, 자 기관들이 2차 전지에서 이 공매도, 자 공매도 실패로 손실을 받고, 자 공매도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숏커버링을 했으나 이 개인들의 매수세를 이기지 못했고 결국 손실로 이어졌다. 자 그래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이 반도체를 홍보하고 주가를 뻥튀기 시키면서 손실을 메꾸는 중이다. 뭐 기관이, 자 기관이 뭐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나 뭐 금양 같은 종목들의 급등 때문에 자 공매도에 실패하고 손실 본 건 맞아요. 뭐 당연히 공매도 실패했으면 이 숏커버링, 자 숏커버링으로 손실 메꿔야 되니까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에 올라타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 기관들이 자기들 손실 메꾸려고 유튜브에 나와서 이 반도체를 홍보하고 매수하게 만든다? 주가 선동하는 거니까 매수하면 안 된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는 말이긴 해요. 이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상상은 자유죠. 자 하지만 그게 정답인 듯이 언론이나 방송 등에 말하는 게 잘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도, 자 실제로도 이수 페타시스,
자, 이수 페타시스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 외인 기관들, 자, 외인 기관들이 상승을 주도하긴 했었고,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이 외인 기관 빠져나가면서 이 개인들의 비중이 늘고 있긴 해요. 겉으로만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긴 하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주식은 좋고 어떤 주식은 안 좋다, 이렇게 주가를 선동하는 건 주가 조작이랑 다를 게 없어요. 자, 과거에 이 금양, 자, 금양이 공시하기도 전에 이 자사주 매각할 거다 미리 말했던 것도 주가 조작이랑 똑같은 행동인 거고요. 자, 그리고 막말로 이 기관, 자, 기관에서 손실 메꾸기 위해서 이 반도체, 손실 메꾸기 위해서 반도체를 띄우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 박순혁 자기 자신은 이 2차 전지, 자, 2차 전지 똑같이 수익 보려고 똑같이 띄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기간을 편드는 거 아니고, 저도 이 공매도, 자, 공매도라는 시스템 굉장히 싫어하고 불만 많고, 이 증권사 리포트들 싫어해요. 그런데 뭐 이 기간이 2차 전지 손실 메꾸려고 반도체 홍보하는 거다, 뭐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 그럼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도 국내 기관에서 상승을 주도했다는 뜻인가요? 이 2차 전지 사업이 좋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좋으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2차 전지 말고 다른 주식은 사면 망하는 거 마냥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박순혁 작가가 사지 말라고 하는 사업 다 이수에서 하고 있는 거죠. 뭐 이 전고체, 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서 황화리튬 통해서 엮여 있고, 이 챗 GPT, 뭐 챗 GPT는 AI니까 이 이수페타시스 엮여 있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이수페타시스 엮여 있죠. 자, 이 정도면 그냥 이 박순혁 작가가 이수 기업의 공매도 아닌가요? 뭐 박순혁 작가가 억울하게 당했다, 자, 억울하게 이 금양에서 나오게 됐고 이 공매도 세력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금양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내부 자료를 이 방송에서 공시하기도 전에 말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자, 책이랑 방송 통해서 돈 잘 벌고 있어요. 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박순혁 작가가. 나는 2차 전지, 자, 2차 전지로 수익을 보게 해줬는데, 자, 개인 투자자들 너네들 수익 보게 해줬는데 그냥 댓글로 감사하다 하면 끝이냐?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박순혁 작가가 직접 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뭘 해줘요? 자기 책이라도 사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귀신에라도 홀린 거 마냥 한 사람을 찬양하면서 추종하고 있는데, 자, 박순혁 작가가 이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라는 기업 좋다 좋다 하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 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는 어렵다고 사지 말라 했었죠.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자기가 찾아낸 거라고 방송에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고체 배터리 사업하는 기업인데요. 자, 왜 전고체 배터리 안 좋다면서 에코프로는 좋다고 해요? 물론 이 에코프로는 양극재, 리튬 관련주죠. 그러면 이 자회사,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는 사업은 뭐 자회사 혼자 힘만으로 합니까? 에코프로가 번 돈으로 하는 건데 에코프로는 좋고 이 전고체는 안 좋다는 게 앞뒤가 맞나요? 또 말씀드릴 게 이 월가, 자, 월가의 투자 전문가 이 피터 린치가 말했어요. 자, 피터 린치가 이 AI 반도체 관련주인 이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 못 산 걸 후회한다, 샀어야 됐는데 못 산 걸 후회한다,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리고 박순혁 작가는 뭐라고 말했어요? AI 반도체 사지 말라고 했었죠. 그런데 저번에 방송에서 피터 린치 책 재밌고 싶다고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예요?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지 말라는 주식을 못 사서 후회 중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몰라요. 뭐 이 박순혁 작가를 금융감독원, 이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해야 된다, 뭐 에코프로에서 영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나중에는 뭐 국회까지 진출시킬 건가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조금 격해져서, 자, 과하게 말한 부분도 있어서 듣기 불편하셨을 텐데 조금씩만 양해 부탁드리고, 저도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박순혁 작가 좋아해도 되고, 자, 2차 전지 좋아해도 돼요. 자, 그런데 이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이 본인, 자, 본인에게 따라요. 손실 보면 저도 책임져 주지 않고 이 박순혁 작가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뭐 2차 전지 사서 손실 보면 추가 매수할 예수금을 준다고 합니까?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만의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 이수 페타시스 기업 알아보기로 한 거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수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수 페타시스, 자, 이수 페타시스의 상승의 이유가 뭐예요? 상승의 이유, 바로 이 AI 테마와 이 반도체, 자, 반도체 테마에 엮이면서 더블 테마로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AI나 반도체 둘 다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섹터인데, 자, 두 가지에 다 속하는 기업인데다가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자, 인텔, 뭐 인텔이나 뭐 엔비디아, 뭐 구글, MS, 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형 기업들한테 이 PCB, 자, PCB를 납품하는 게 부각을 받으면서 이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던 거예요.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상승 중인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이 엔비디아, 뭐 엔비디아나 인텔, 지금 얘네들 미국에서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뜻은 당연히 이수페타시스가 이 기대감, 자, 기대감만으로 인한 상승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상승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이 거침없는 상승으로 이 신고가를 돌파했던 게 이 투자에 대한 리스크, 자, 리스크가 커지는 건 사실이죠. 아무리 좋은 재료나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다 한들 큰 조정 없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건 무조건 주가의 상승을 주도하는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세력이죠, 세력. 저희가 아는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있어요. 뭐 이제 막 상장하는 신규 상장주부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이 삼성전자까지, 자, 거의 대부분의 주식에는 이 세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동네 작은 동호회, 자, 작은 동호회부터 뭐 JP모건까지 이런 큰 기업까지 그 종목에서 이 상승이나 하락을 주도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세력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주도한 집단이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건 반대로 하락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뭐 1000억, 2000억 하는 작은 기업도 아니고 뭐 2조에 가까운 이 코스피, 자, 코스피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세력들의 힘, 자, 이 세력들의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더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뭐 다른 반도체주, 뭐 반도체주나 뭐 AI 관련주들은 잘 오르는데, 자, 이수 페타시스만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대형 섹터인 만큼 조금씩 물량을 넘기면서 빠져나갈 텐데, 자,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한 번에 폭락하면 겁나서 팔기라도 하지. 자, 고점 이후에 조금씩 빠지다 보면 천천히 갉아먹힐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아무리 작전주든 세력주든 저희는 수익, 자, 수익만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도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는 건데, 이렇게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영상 올려드려도, 자, 바쁘시거나 따로 찾아보기 힘드신 분들 위해서 이 소통방 개설해 놓은 거예요. 당연히 비용,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자, 종목명 말씀해 주시면 소통방 안에서, 자, 소통방 안에서 이 타점, 자,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이 소통, 자, 소통이라고만 남겨주셔서 모두 참여하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기사 한번 보시면, 자, 미국의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 엔비디아 주식이 하루하루 오르니까 어제라도 살 걸, 오늘이라도 살 거라면서 후회하고 있다고 하죠. 자,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 이수페타시스, 자, 이수페타시스랑 흡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 이수페타시스를 분석해야 하는데 다른 종목을 말하고 있냐 하실 수 있는데, 다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고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 이 엔비디아가 어떤 기업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자, 이 AI 반도체, 자, AI 반도체에서는 세계적인 점유율, 자, 점유율 1위를 자랑하면서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죠. 보통 점유율이 아니라 이 AI 시장 점유율 90%예요. 90%. 자, 그리고 그런 기업의 이 MLB, 자, PCB를 합친 MLB를 납품하고 있는 게 바로 이수페타시스인 거고요. 당연히 1등 점유율, 자, 1등 점유율을 자랑하며 높아지는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도 상승 중에 있는 거예요. 이수페타시스의 실질적인 상승의 이유, 자, 실적의 상승의 이유도 실적 상승 때문이죠. 자, 이 정도면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 똑같다. 자, 이런 식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와 이수페타시스, 자, 기업 자체의 규모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도 조금은 다르겠지만, 자, 주가의 흐름, 이 주가의 흐름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엔비디아는 아직도 싸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 투자 업계에서도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하면서 리포트 내고 있고요. 자,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 이수페타시스도 아직도 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AI 인공지능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2027년에는 AI 시장이 이 190조, 자, 190조까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죠. 그 뜻이 뭐겠어요? 뭐 평생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겠지만 2027년 생각하면 뭐 아직도 한참 멀었죠. 충분히 오를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여담으로 이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자, NH투자증권을 이용하는 투자자 가운데
28,301명, 자 28,301명이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고, 자 평균 수익률은 자 7월 중순 기준으로 이 수익률이 115%였다고 하는데, 자 이거보다 놀라운 건 7월 18일, 자 7월 18일 기준으로 기존 투자자 손실, 자 손실 비율이 0%래요. 0%. 자 평균 수익률은 115%인데 손실을 본 사람은 0명이다라는 뜻이죠. 이수페타시스라고 달랐을까요? 뭐 최근에는 이 고점 이후, 자 고점 이후에 뭐 20% 정도의 하락으로 이제 손실 중인 사람이 생겼겠지만 반등 나오는데 얼마 안 걸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이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이유도 있어요. 바로 이 엔비디아발 호재로 상승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뭐 당연히 뭐 실적이나 다른 재료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다른 재료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뉴스 한번 보시면 최근 기사 한번 보시면 이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한 번 더 상승을 한 이유는 이 영국의 팹리스 기업, 자 ARM, 암이라고도 하죠. 자 ARM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 때문이에요. 이 ARM이 어디냐면 자 일본의 이 소프트뱅크, 자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자 오는 9월에 이 IPO를 앞두고 있죠. 이 ARM은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 이 모바일 칩 설계 분야에서 이 ARM의 점유율은 95%에 달해요. 95%. 전 세계 스마트폰의 95%가 이 ARM의 반도체 IP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 ARM 같은 경우는 자 주요 고객사로 이 삼성,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 뭐 해외로만 나가도 애플, 이런 큰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기도 하고요. 과거 2020년도, 자 2020년도에 이 엔비디아가 ARM을 이 52조 원에 가져오기로 했었는데, 자 각국 규제 당국의 반대로 무산됐었고, 그 이후에 뭐 인텔이나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등에서 이 ARM이라는 기업 인수를 희망하면서 현재까지 흘러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IPO 시기가 다가오니까 다시 엔비디아가 부각받으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이 엔비디아는 ARM의 IPO에 자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 중이라고 보도됐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 중에 그런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수페타시스인 거예요. 이수페타시스. 뭐 물론 삼성전자가 IPO를 통해서 이 ARM 가져온다면 그땐 다르겠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자 이수페타시스에 투자 중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수페타시스는 주요 고객사로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현재 가장 핫한 이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 ARM의 9월 IPO와 상장 전에 이 엔비디아발 수혜를 한 번 더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락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수페타시스도 자 위험 요소들은 당연히 있어요. 물론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단점보다는 이 장점이 많은 기업이긴 하지만, 자 국내 주식시장은 장점에는 무딘데 이 단점에는 확실하게 반응을 하죠. 자 그래서 어떠한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다 파악하고 알고 있으셔야 돼요. 뭐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아무래도 자 단기간 동안 조정 없이 급박하게 올라온 주가겠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어요. 반드시 조정을 통해서 손바뀜 등이 나와야 건전한 상승이 가능해요. 자 하지만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동안 너무 오르기만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조정이 오히려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이 PCB, MLB, PCB에만 치우쳐져 있는 사업의 특성상 이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뭐 PCB 외에는 특별한 사업성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게 투자에 부담감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뭐 좋게 보자면 이 한 가지에 몰두하는 뚝심으로 자 1등 기술력을 만들어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거밖에 못한다는 거죠. 뭐 사실 이런 거 제외하고도 이수페타시스의 장점, 단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의 경영권까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걸 말씀드리면 뭐 집중하기도 당연히 어려울 거고 기억도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이수 자료 좀 주세요. 자 이수 자료 달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자 소통 남겨주시고, 아니면 뭐 이수라고 남겨주셔서 꼭 참여하시고요.